중국은 이 5% 내외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3월에는 중국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경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뭐 중국의 그 증시, 그다음에 뭐 홍콩 증시 네. 말할 것 없이 막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뭐 어제 그제 무슨 뭐 대책이 나온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은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말 뭐 하루에 장중에 5% 6% 네. 이건 뭐 진짜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OECD에서 지금 IMF는 4.2에서 4.6으로 높였고 OECD도 4.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뭐지? 경제가 또 그 우리는 증시 쪽으로 봐서 어렵게 보는데 그냥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나?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뭐 좋아진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은 이 5% 내외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IMF나 그 OECD 이런 데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좀 들어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은 어쨌든 뭐 누가 시진핑이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2050년이 되면 그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입니다. 그러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물론 이제 그 앞에는 미국을 물리치고가 이제 생략이 돼 있지만 그렇게 이제 역산을 해보면 1년에 5% 정도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네. 대개 4.86% 정도 나옵니다. 역산을 하면 이게 어차피 복리로 계산이 되니까.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GDP 1%당 약 250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중국의 대졸자가 1150만, 뭐 1200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는 성장이 돼야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국 정부가 무조건 지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안 되면 이건 바로 이 소위 사회적 불안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 공산당 통치의 근본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기대도 들어있고 또 여전히 작년에 5.2%를 성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나쁘다고 뭐 그랬어도 물론 이제 그 수치를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얘기는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5.2% 성장을 하고 외환보유고가 3조 2,800억 개예요. 네. 그럼 웬만한 그 외환 공격은 다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거의 30%에 가까울 정도 혼자 그래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공격을 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 OECD 같은 경우도 4.7%. 결국은 이거는 세계 경제가 중국에 대해서 그 정도는 성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희망도 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돌아가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여러 군데서 밝혀졌단 네. 말이죠. 그래서 뭐 디리스킹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커플링을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흐름이 어쨌든 중국도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돼야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40%를 빼고 우리가 뭐 이 디커플링을 한다?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대도 좀 들어가 있고 중국 정부도 이 정도는 어쨌든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이런 수치가 계속 나오지 않나. 이 OECD는 오히려 한국 경제 성장률만 또 깎았어요. 그러게요. 네. 2.3에서 2.2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기대가 많이 더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는 이제 증시 시장을 보면은 중국 증시는 거의 개인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99%입니다. 99%요. 투자자가. 개미 투자자가.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야 그 민심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주머니들 이게 좀 넉넉해질 텐데 요즘 보면은 뭐 지금 우리 홍콩 ELS 이게 뭐 지금 낙인 날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중국 본토 사람들은 엄청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대책이 가끔 보면 나와요. 지준율이나 무슨 그 주가 부양책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루 잠깐 반등하고 다음 날부터 또 빠지고 계속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이제 중국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해외 투자자들도 완전히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시안정기금도 2조 위안이니까 한 370조 정도 되잖아요. 그 안정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다음 정책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해서 정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370조를 갖고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하겠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70조를 마련을 하겠다 거기까지만 해놓으니까 이제 기대는 있는데 그 다음에도 별로 다른 대책이 안 나오니까 370조를 과연 마련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소위 부담이 이제 이 경제 직접 투자자들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확실하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이런 상황이 흘러가는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8월부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 증시 안정을 위해서 한 30개 정도의 조치를 마련을 했어요. 아, 많이 나왔네요, 그동안.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지준율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이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세 조정이라는 표현을 중국 내부 학자들도 씁니다. 이 정도 미세 조정 가지고는 닫힌 지갑을 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 정부가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이거를 경기 부양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형태의 산업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는데 지금 이거는 돈이 나한테 생기면 아직도 저축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돈을 세게 풀고 해도 그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럼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국은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3월이 돼야 본격적인 경기의 어떤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해마다 1월이 되면 중국 증시는 이제 뭐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중국 경제 위기다. 이제 근데 그건 그렇죠. 계절적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3월에는 정말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그거는 단순하게 중국의 개미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중국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인데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거는 중국의 소위 사회주의 이 시스템이라는 경직성은 뭐 경제가 조금 안 살으면 어때? 지금 이렇게 가도 뭐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은 우선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다 잡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출하고 있거든요. 통제가 더 강화돼야 되고 아시다시피 금융도 공산당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금융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조치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시장 친화적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행동들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의 반등, 신뢰 이런 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작년에 뭐 95조, 92조의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갔다. 이게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정치인들은 그래도 민심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불과 며칠 앞두면 이제 구정, 거기 뭐 11일인가 뭐 쉰다고 네, 하던데요. 그러면 이게 좀 막 그 난리 날 것 같은데 그 뭐 부동산 값도 다 폭락했어, 그렇습니다. 주식도 네. 폭락했어, 살기 어려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이제 뭐 증시 안정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어려운 경제 국면을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이제 발출을 한 거죠. 지준율도 뭐 0.25%씩 떨어뜨리다가 2월 1일부터 0.5%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또 한 200조 정도가 시장에 공급이 되거든요.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설 특수 춘절이라는 게 절기잖아요. 그게 앞뒤로 보름 정도를 그 움직이는 거고, 할리데이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죠. 그 중국에는 이런 휴일, 그 소위 휴가 경제를 가지고 이제 경기를 선순환시키는 기폭제로 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영끌해서 막 아파트 사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그 묶여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게 결국은 정부가 보증하는 돈 빌려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발상이 5%만 있으면 나머지 95%를 정부 보증으로 조달해서 결국은 이 수요자들의 대출금으로 갚아서 돈을 마련한 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OECD 같은 데가 4.7%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구조적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4.7%가 가려면 그거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나 조절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 그러나 IMF나 OECD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대로 놔두면 중국 경제가 정말 곤두박질 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당위성과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춘절을 통해서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일단 요 부분에 그 많은 그 소비가 이루어지게 지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지갑이 꽉꽉 닫혀 있고 꽁꽁 얼어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국제적으로 뭔가 국제사회가 중국이 이제 뭔가 움직이려고 하나보다, 개선하려고 하나보다, 또 그거를, 이게 서로 상승작용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보면서 해외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럼 뭐 우리도 이렇게 써도 되겠네? 뭐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시장을 구성하는 내수, 수출, 그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의 지표에 질이 좋지를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도 정부는 돈이 있으니까 하는데 민간 투자는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런 민간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야 이제 이 소위 그 중국의 개미 투자자들이라든지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일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소위 기대를 할 텐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이제 부동산 위기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헝다의 파산, 이 결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지금 부동산 상황, 뭐 얼마 전에 그 그림자 금융으로 유명한 증주그룹, 여기도 뭐 파산했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던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정리를 하려고는 중국 정부가 하는 것 같다. 지금 헝다 같은 경우는 사태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빨리빨리 중국 정부가 이 칼을 대면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그 비구이웬이라는 중국 1위의 부동산 기업도 디폴트 위기에 몰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잘라낼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포션이 30%다, 지금은 뭐 25%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반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어도 4분의 1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막혀 있으면 그 연관 산업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자를 수가 없는 게 이 결국은 토지 매매를 통해서 개발상에게 토지를 불화하고 거기에서 건설이 돼서 나오는 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금을 약 40%를 충당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그 40%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정부가 그거를 모든 걸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홍콩 법원에서 헝다 파산 청산 명령이 나온 것도 그게 그 혼자서 뭐 홍콩이라는 데가 중국의 특별 행정구인데 그냥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림자 금융의 그 대표격인 종주그룹이나 이런 데도 결국은 이제 뭔가 중국 정부가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메시지가 가는 거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해당 기업의 자산과 심지어는 총수의 사재 모든 부분을 다 해서 정리를 일단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중국 정부가 그거를 뭐 국유화하든지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일단 시장에 보낸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한테는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국민들한테는 이 정부가 나서서 이제 뭔가를 좀 정리를 하려나 보다라는 그 시장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런 계산을 하고 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아직도 헝다의 공사장이 한 1,2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중국에. 그리고 본토의 90% 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법원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청산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위기가 위기가 본격화된다기보다도 본격화되기 전에 중국식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이제 하는 거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뭔가 화끈한 중국 그 부동산 부양책 여기가 먼저 풀려져야 그 다음 정책들이 통하고 뭐 주식시장까지 옹기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아마 그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어떤 아주 화끈한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예를 들면 2008년도 서프라임 모지 사태가 나왔을 때 중국도 위기를 맞았고 그때 이제 후진타워 시절입니다. 약 4조 위안 그 당시 환율로 한 880조 정도를 풀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 돈이 경기 부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유기업으로 일부 흘러간 거는 빚 갚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국유기업한테 줬더니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거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 지도층, 그 다음에 중국의 학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도한 경기 부양을 잘못하면 제2의 소위 거품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가보자. 그래서 계속 미세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그 정도 가지고는 이걸 반전시킬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런 소위 뭐라 그럴까요? 줄다리기 내지는 잣대로 재보는 이런 거를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작년에 리오프닝을 하고 다양한 소비 진작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강력한 시장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래서 그게 꼭 과거와 같이 몇 조를 투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흐름을 읽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일정한 부분은 직접적인 자금 투입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중국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대개 중국은
그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하면서 큰 청사진을 펼칠 거다. 그런데 그 큰 방향은 이미 작년 12월 11일, 12일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수가 항상 1번이었는데 내수 진작이 내수가 2번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산업 그러면 산업 투자 쪽에 더 많은 돈을 넣을 수도 있다. 즉 그런 메시지는 약간 비쳤다.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면은 뭐 가라앉는 형태가 계속 이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L자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뭐 갑자기 반등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이 L자를 어느 선에서는 좀 길게 가더라도 U자 곡선으로 올리려는 그런 조치들이 저는 3, 4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3월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3월 달까지 중국 정부의 이런 가시적인 대책이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3월 지나서는 나오는 대책들은 좀 때늦은 대책이고 중국 경제에 뭐라 그럴까 이게 상당히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시간이 2월밖에 없는데 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글쎄 뭐 그걸 꼭 그렇게 이제 그 시기적으로 맞추거나 그 어떤 개연성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열리기 전에 중국에서는 1, 2월에 지방 양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1개 성시에서 올해 뭐 예를 들면 베이징은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상하이는 이렇게 하겠다. 산동성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걸 놓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지방에서 올린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올해 우리가 몇 % 하겠다. 이제 이런 거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1, 2월에 그런 지방 양회에서 자신들의 계획을 다 올렸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뭔가 조치들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고 나서 뭐 또 시장을 잠깐 반응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정말 늦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그래서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지방 양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더 그거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모든 게 다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특정 지역의 뭐 특정 발전,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은 그 지방 양회 계획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뭐 이런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는 데는 그 지방 양회의 계획표나 이런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서 중앙정부의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월에 뭐가 나올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2월 달에는 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월 달에 그 가안,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3월 달도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놓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그 일정까지 대책이 없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가면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추운 겨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부동산 위기 이런 거 가지고 중국 경제가 한 번에 붕괴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은 5%대를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성장이 자신들 생각만큼 빨리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비도 빨리 진작이 안 되고 지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정말 어렵고 증시자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인도로 많이 가고 또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재미 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말씀하신 대로 90조
또 이 증시 말고 빠져나가는 자금이 약 1,500억 불이니까 180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매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중국의 성장, 잠재 성장력을 계속 억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3월 전에 그래서 3월 전에 나오는 여러 지표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반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네.